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던진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경험 말입니다. 그냥 조언한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또 좋은 말 해준 건데 오히려 나를 피하네. 이런 경험,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말실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데 정작 그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던지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칼이 된다. 말의 무게를 모르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다산이 평생을 강조한 것은 바로 언행절제의 철학이었습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수신의 자세 말입니다. 오늘은 다산의 언행절제 철학을 통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을 지키는 거리두기의 원칙.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말이 적으면 허물이 줄어든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경험이 쌓였으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들이 대부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던지는 잔소리, 후배에게 하는 훈계, 친구에게 늘어놓는 TMI. 우리는 이것을 관심이라 부르지만 듣는 사람에겐 간섭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사는 침묵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지혜를 지키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은 내면의 고요를 흐트러뜨리고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후회하는 대부분의 말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지 못하고 던진 한마디. 그 말이 관계를 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는 말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려는 말은 후자입니다. 나의 불안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우월감을 해소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숨쉴 여백을 주는 것이고 관계의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경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소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비판 대신 공감을 택하는 역지사지의 원칙. 다사는 모든 행동의 근본에 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조언과 비판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죠.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정말 상대를 위한 걸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조언은 듣는 사람이 요청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비판이고 비판은 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직장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 이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위로는커녕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산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공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 준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겪어봤으니, 내가 더 알고 있으니 내 말이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확신이 강할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언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족해. 내가 가르쳐 줄게.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다산의 역지사지는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판의 언어는 저절로 사라지고 공감의 언어만 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조언하려는 입을 다물고 이렇게만 말해 보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다리를 놓을 겁니다. 셋째, 결정적인 말을 아끼는 경계의 원칙. 다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사두마차로도 쫓을 수 없다. 우리는 감정적일 때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화가 났을 때 혹은 지나치게 기쁠 때 그 순간의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들 정말 진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이 말의 문을 열어젖힌 것뿐입니다. 문제는 말은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일단 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과해도 후회해도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사는 이를 칼집 없는 칼이라 불렀습니다. 말은 칼집에 넣어 보관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뽑으면 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뽑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의 실천법은 명확합니다. 10초 멈춤입니다.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어보세요. 그 10초 안에 대부분의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화가 나면 말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펜으로 종이에 써 내려가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될 말들입니다. 다사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결정적인 말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이기는 순간 인격이 진다는 것을, 관계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모두가 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10초를 참고 침묵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격을 결정하고 당신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말은 곧 인격이며 관계는 그 인격의 반영입니다. 다산이 평생 강조한 것은 수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수신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인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던진 말은 상대방만 상처 입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상처 입힙니다. 그 말을 한순간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 당신이 던진 말의 무게는 어떠했습니까? 상대를 베는 칼이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잇는 달이었습니까? 침묵을 지키고 공감을 택하고 결정적인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이 다산이 가르친 관계의 철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용기를 얻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좋아요는 사랑이고 구독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저는 더 깊은 통찰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